오늘은 스트레스의 원인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왜 발생되는지 어떻게 발생되는지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와 상처가 어떤 상관관계를 갖게 되는지를 이제 왜 상처가 발생하는지 실제 왜 상처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와 상처들이 인간에게 그 다음에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몸과 마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런 문제점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점도 있거든. 스트레스가 가장 긍정의 스트레스와 부정의 스트레스를 다루게 될 거예요, 이때.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나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에 어떻게 힐링을 할 거냐, 좋은 거는 좋은 쪽으로,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없애는 게 좋을 건지 아니면 긍정의 스트레스로 전환을 하는 게 좋을 건지를 아마 이제 스트레스의 힐링법에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스트레스는 우리가 보통 보면 여기로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지? 스트레스다. 그러면 보통 보면 스트레스 하면은 스트레스가 스트레스야. 한국말은 스트레스를 한국말로 하면 뭘까요? 스트레스 한국말 몰라. 이런 결국은 뭔 얘기냐면 스트레스라는 거는 결국은 어디서 들어왔냐면 마음에 관련된 부분이 한국말로 하게 되면 한국말이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스트레스 하면은 떠오르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갈등? 고민? 번민? 또 뭐가 있을까? 화. 응? 화. 또 뭐 분노도 있을 거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이 관련되는 스트레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결국 스트레스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희노애락의 감정 중에 로와 애에 관련되는 이 감정을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표현해요. 기분.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부터 알아야 되는 거는 스트레스는 모든 안 좋은 것에 안 좋은 거, 안 좋은 감정과 안 좋은 기분, 기분이나 이 감정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이 기분과 감정에 좋지 않게 유발시키는 원인을 스트레스라고 해요. 이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스트레스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무엇을 많이 생각하냐면 기분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왜? 발생이 되고 안 되고를 가지고 있거든, 스트레스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가 우리가 어떻게 발생이 되느냐, 일단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자 이제 또 나옵니다. 몸, 심리, 아니지 마음이죠. 몸과 마음. 그러면 이제 마음으로 뭐가 들어옵니까? 인식이 되죠. 외부로부터 인식이 되는데, 어디로 인식이 되냐면 의식으로 인식되고 무의식에 의해서 외부로 표현이 됩니다. 외부로. 그리고 여기에 뭐가 따라 있냐면은 마찬가지로 이 몸의 신체죠. 엄격히 따지면 마음을 얘기를 할 때는 몸과 마음을 얘기를 하고, 우리가 몸과 마음을 얘기를 하고 신체와 심리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여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또 뭐가 있냐면 기억이 있어요. 이게 우리 기본 인간의 마음의, 몸과 마음의 기본 메커니즘. 이거는 아주 끝날 때까지 듣게 돼. 이 그림 하나만 일단은 머릿속에다 넣어두고 있으면 돼. 자, 그러면 외부로부터 무엇인가가 들어올 때, 또는 무의식이 외부로 표현될 때, 그리고 이 뭔지 모르지만 이 마음, 즉 이 마음이 생각과 이 기억이 작용을 할 때, 생각과 기억이 상호작용을 할 때, 이때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 스트레스가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스트레스가. 그러면 과연 언제 스트레스가 작용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스트레스가 작용되는 범위는 여기야. 여기서 스트레스가 만들어지고 여기에서는 스트레스를 처리를 해요. 인간은 몸과 마음이 왜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기하게도 이 인간은 자가 면역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가 면역 체계를. 뭘로 가지고 있냐면 인식을 해서 기억을 하는 이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게 되고,
스트레스가 발생된 거를 어디로? 외부로 표현을 하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인간이. 결국 뭐냐면 스트레스의 처리는 어디서 하느냐? 이렇게 따져보면 스트레스 처리는 누가 해요? 스트레스 처리. 바로 이 무의식입니다. 즉, 의식은 인식되고 기억되고 하는 이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의식에서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고 무의식에서 스트레스를 처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조금씩 이해를 지금 순서대로만 들어가 보면 돼. 결국은 뭐냐면 이 마음에서 우리가 어차피 스트레스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실제로 스트레스는 몸과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어디서 느껴지는 거냐면 몸에서 느껴지는 거, 그 다음에 마음, 즉 생각에서 느껴지는 거. 우리가 몸에 불쾌한 기분, 몸에 안 좋은 기분, 그리고 내 몸에 안 좋게 느껴지는 거, 그것 또한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마음에서, 즉 생각에서 안 좋게 느껴지는 부분, 그리고 생각에서 불쾌한 느낌, 그리고 불편한 느낌들은 그것 또한 스트레스예요. 즉 몸과 마음에서 발생되는 이 내용들이 안 좋게 작용하는 것들이 바로 스트레스의 원천이거든. 그럼 이 스트레스의 원천은 어디서 만들어지게 되냐면 바로 인식하는 것과 기억하는 것에 의한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여기는 마음이잖아, 의식은. 그런데 이 통과를 하게 되고, 즉 인식돼서 들어오는 신체의 작용, 그 다음에 기억되어 있는 바로 요 기억에서 작용하고 있는 바로 신체의 작용에 의한 것이 의식되면서, 즉 느껴지면서 발생하는 게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내가 직접 느껴요. 직접 느낄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는. 여기는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각을 해요. 그리고 느낌. 요것이 우리가 느끼는 의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에서 엄밀하게 따져보면 생각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은 의식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의식에서. 근데 무의식은 뭐라 했어요? 존재가 없어. 그 다음에 자각이 되지도 않아. 그리고 느낌도 없어. 그러나 작용만 해. 이 작용만 하는 걸 무의식이라는데, 왜 무의식을 도대체 왜 만들어 놨느냐? 바로 의식에서, 생각에서 내가 느끼는 이 스트레스들, 그리고 또 좋은 거든 뭐든 느낌이 있는 거를 뭘로? 무의식으로 처리를 하도록, 스트레스를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사람이든 인간이든 이 신체 구조 자체가 신체와 마음이 같이 상호 연동이 되면서 무엇을 하냐면 스트레스가 작용을 하고 또한 스트레스를 처리를 합니다. 참 재밌는 게 의식에 무엇이 들어오든 스트레스예요. 의식에 무엇이 들어오든 스트레스야. 왜? 신기하게도 내가 뭔가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들어왔어. 내 아들이 이렇게 들어왔어. 이렇게 보니까 들어왔어. 원래는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기억이란 놈이 얘는 좋은 애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들어왔는데 분명히 스트레스인데 좋은 애라고 기억을 하고, 이 무의식이 좋은 애라고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들어왔던 게 힐링이 돼버려. 안에서 자체에서 힐링이 되니까 좋은 거야. 그냥 보니까 좋은 거야 그냥. 즉 내 기억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인식에 들어오는 거는 모두 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 모두 다 스트레스예요. 모두 다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고 간다든가 아니면 지하철을 타고 간다든가 자기 차를 운전한다든가 하게 되면 무엇을 받게 되냐면 항상 집중을 받게 되는데, 이 집중을 하게 돼 있어. 저 보고 듣고 느끼고 누군가 옆에 닿고 뭐하고 그러면은 무조건 뭐가 작용하냐면 의식이 작용을 해요. 그때 의식이 작용을 하는데, 내가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냥 별 볼 일이 없지만 그래도 늘 의식은 작용을 해요. 의식은. 그래서 오늘은 출근하는데 한량했다. 아무 생각 없이 갈 때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힐링법은, 출퇴근하면서 가장 좋은 힐링법은 눈 감고 귀에 전음악 듣고 앉아 있으면 눈 감고. 왜? 눈을 뜨면 뭔가 들어오거든. 그게 스트레스예요. 가장 좋은 힐링 방법은 뭐냐? 자는 거야. 자는 거. 아무 생각 없이 자는 게 가장 좋은 힐링법이에요.
그래서 전철 타면 많이 자. 그런데 신기하게 일본을 가면은 안 잡니다. 책 읽어요. 걔들.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아. 걔들은 엄청 스트레스 문화예요. 그래서 어느 환경을 가봐도 인식을 하는 거, 의식이 항상 깨어있으면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의식은 어떤 역할을 또 하냐면 존재도 하면서 자각도 하고 느끼다 보니까 무슨 작업을 하냐면 이해 작업을 걸쳐요. 이해. 즉, 들어온 거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 왜 해석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그 기분과 감정의 에너지 전달 때문에 바로 해석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이해하는 과정이 바로 뭐냐면 정확하게 아는 과정이거든. 해석의 과정을 여기서 걸쳐요. 근데 이걸 어디다 두고서 해석을 하느냐? 이 들어온 것을 바로 이 기억한 것과 상호 연결을 시켜가지고 상호 연동을 해서 이 기억이 좋은 기억이냐 나쁜 기억이냐를 가지고 스트레스로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를. 근데 내가 받아들였던 게 기억이 없어. 만약에 내가 오늘 받아들였던 게 기억이 없어. 처음 보는 거라든가 처음 접하는 환경이라든가 처음 뭔가 만들어지고 좀 어색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또한 마찬가지로 스트레스예요. 그러면 당황스러워져요. 인간은. 내가 한 번도 존재하고 자각하고 느껴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 없으니까. 그런데 재밌게도 그게 들어와서 어떻게 처리가 돼서, 이 기억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처리가 됐느냐에 따라서 기억은 어떤 감정으로 기억을 할지를 몰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똑같은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이전에 했던 기억을 다시 끌어다가 내가 그걸 다시 또 재해석을 해서 또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기억을 하고 또 기억을 하고 이 기억들이 계속 누적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 외부에서 들어온 거를 기억했던 것과 매칭을 시켜가지고 즉각 의식에서 자각을 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를 한번 해석을 해보게 되면 인간의 심리는 심리를 얘기하기 전에 이게 또 자 마음은 뭐라 그랬어요? 생각? 그래서 마음은 생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 생각은 이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마음과 생각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심리예요. 심리는 뭐예요? 심리는 마음의 작용이잖아. 어떻게 작용을 해 마음이? 일단 외부로부터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야. 인식의 작용이 있고. 두 번째, 마음에서 외부로 표현하잖아. 표현의 작용이 있어요. 또 마음에서 기억으로 왔다 갔다 거리는 바로 기억의 작용이 있어요. 즉 심리는 인식과 표현과 기억과 연결이 되면 심리예요. 마음은 오로지 생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마음과 심리를 계속 헷갈려하고 있어요. 헷갈려하고. 그래서 마음과 심리부터 먼저 1회차에 우리가 마음과 심리를 제일 먼저 다뤘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이거는 중요한 개념에 굉장히 마음과 심리를 요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심리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작용되는 원리는 이 작용되는 원리의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심리가 작용하는 가장 핵심은 심리의 중간에 뭐가 있어요? 여기 마음이 있거든. 마음. 근데 지금까지의 심리학 개념이라든가 마음학은 없다. 심리학이 됐던 그 다음에 어떤 학문이 됐던 지금 신기한 거는 이 마음을 빼놓고 인식되는 것과 인식이 어떻고 표현이 어떻고 기억이 어떻고 요걸 가지고 틀림없이 마음은 이럴 거야 라고 가정을 하고 계속 해석을 해내요. 이 마음을 해석하는 과정이에요. 심리학은 재밌게도 이걸 블랙박스에다 놓고 요거를 해석을 해서 요거를 추론해내는 거예요. 심리학은 재밌게도 요걸 가지고 요거를 해석을 해놔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걸 가지고서 이걸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인식과 표현과 기억에 관련되어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왜? 한 사람이 예를 들어 기억이 10만 개야. 그럼 벌써 여기가 10만이 되는 거야. 기억이 10만. 표현하는 방식은 예를 들면 1000개가 있어. 그럼 한 1000개. 인식하는 방법은 5개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게 좋은 건지 뭔지 들어오는 게 뭐가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 이건 무한대야.
그럼 도대체 몇 개를 연구를 해야지만 이걸 알 수 있을까? 몇 개를 연구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연구 계산을 못하고 10만 곱하기 1000개 곱하기 무한대. 언제까지 공부할래? 이건 해야 돼도 끝이 없어요. 심리학은 해야 돼도 끝이 없어요. 마음 몰라요. 인간의 마음은 지금까지 심리라는 말을 표현이 나오기 시작한 게 결국 프로이드 때부터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때 무의식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심리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언제까지 연구해야 돼요?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 심리는 연구를 해야 돼요. 이 무한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즉 인식하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돼요. 그래서 심리학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쾌하게 마음이 어떻다라고 결론을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나와서 뭐를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보면 그렇다, 이렇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끝나요. 좀 모호하게 끝나요. 왜? 모르거든 이거를.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냐면 이거는 관계없이 이놈을 외워버리는 거야. 이놈을 해석을 해버리면 이놈들이 왜 일어난지가 다 나와요. 즉 인식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 표현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 기억하는 거 안 중요해. 뭐만 중요해? 요놈이 작용되는, 의식과 무의식이 작용되는 원리를 가지고 심리를 다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역으로 가는 거지. 그런데 이 인간의 마음인 생각은 의식과 무의식 두 개로 구분되어 있다는 게 너무 단순하고 간명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를 논하면 안 되고 마음을 논해야 돼요. 그렇다고 심리학이 틀리냐? 아니에요.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심리를 딱 해석해보면 지금까지 연구했던 게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아요. 이 재밌는 게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학자들이 또는 마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연구하고 이랬던 게 틀리지 않다는 걸 다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를 해석하고 난 다음에 마음을 해석하고 다시 심리를 해석해 보면 정확해요. 지금까지 연구했던 모든 것들이. 그런데 그들은 이거를 가지고 마음을 해석을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이 심리를 다룰 때는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 다 심리를 다룰 때는 생각이에요. 즉 마음이야. 이 마음을 모르면은 심리는 어떤 게 들어올지, 어떤 게 기억될지, 어떤 게 표현돼 나갈지 아무도 몰라. 하나의 단은 맞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케이스 스터디 때 설명했지만, 자, 인간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N개, 무한대야. N개가 있어. 우리가 왜 숫자로 표시를 할 때 보면 N은 뭔지 몰라. 어떤 숫자가 들어올지 몰라. 근데 N개 중에 하나를 연구를 합니다. 그게 인식일지, 표현일지, 기억일지는 잘 몰라. 이거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요게 하나가 뭐가 나옵니까? 논문이 하나가 나오고 이제 뭔가 발표가 돼. 그러다 보니까 또 몇 개가 남았어? N-1개가 남았잖아요. 여기에 또 하나를 연구를 합니다. 또 논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N-2개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하나 나옵니다. 또 논문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 가야 돼? 무한대까지 갑니다. 지금 이게 심리학이에요. 이게 언제까지 이걸 할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 N개를 갖다가 어떻게 가냐? 이 N개를 왜 만들어졌는지 이 원천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N개가 중요하지가 않게 돼요.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이 N이라는 그 자체가 의미가 사라져버려요. 그럼 이 논문, 이 쓰고 있는, 이 하나하나 쓰고 있는 게 잘못됐냐?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연결된 걸로 쓰게 되면 이게 틀리지가 않아요. 정확해요. 그러면 의미가 사라져버려요. 결국은 인문학에서 심리학은 사라지는 날이 와요. 심리학이 없어지는 날이 온다고요. 그래서 내가 1차적으로 목표를 삼고 있는 게 뭐냐? 상담부터 없애자. 1차 목표가 상담부터 없애자요. 상담이 너무 무의미하거든. 어떡할래 이거? 말 한마디 나와서 그 말이 왜 나왔을까를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논문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이 A라는 말이 나왔다가 B라는 말이 나와서 B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를 또 연구합니다. 그 다음에 C라는 말이 나오고 D라는 말이 나오고 어떻게 할 건데? 언제까지 할 건데? 사회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산업이 환경이 바뀌게 되면 다 틀리거든요. 그때마다 또 연구를 해야 돼요. 그때마다. 그래서 공통분모끼리 모여서 학설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학설을 만들어갑니다. 자, 뭐 거두절미하고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인간의 심리에는 이 마음에 관련된 이 생각에 관련된 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게 없었어요. 원래는 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 이것이 없었어요. 원래는. 그래서 항상 인식과 기억과 표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거를 추론을 해냅니다. 근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치료가 안 돼요. 왜 그러지? 스트레스의 원인도 모르겠고 왜 스트레스가 발생되는지 이유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 발생 원인을 찾으려고 그러다 보니 왜? 근본을 찾아야 되거든. 근본을 찾으려고 원인을 찾다가 보니까 이게 한 번도 지금까지 다루지 못했던 분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동양 철학으로 가버립니다. 서양 철학에서. 이 심리학은 서양 철학입니다. 심리학은 서양 철학입니다. 마음은, 신경의 마음은 동양 철학입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야. 동양은 신비주의예요. 여기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인식되는 거, 표현되는 거, 기억되는 건 보이거든요. 그래서 심리는 보여지는 역할을 하고 마음은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신비주의로 엮어버렸어요. 왜 신비주의가 됐냐?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거 한번 검증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한 게 이 마음 찾아 선말리 한 거예요. 의식과 무의식으로. 여기서부터 출발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추동 이론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프로이드가 이제 무의식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굉장한 사람이야. 내가 봐도. 근데 성 이론에 관련된 게 너무 성으로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겼냐 그러면 반박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칼융입니다. 칼융이 집단 무의식을 들고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그로부터 시작해서 일파만파되기 시작했어요. 왜? 칼융이 프로이드의 제자입니다. 아십니까? 칼융은 프로이드의 제자인데 이 제자가 삐져나온 거예요. 이게 뭔가 좀 다르다 해서 다시 뛰쳐나왔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칼융이 프로이드를 미워하냐? 그게 아니에요. 또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 그래서 이 칼융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프로이드가 굉장히 알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집단 무의식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로 이 마음에 근접해 있어요. 많이. 집단 무의식을 보면. 그런데 맛보다가 말았어요. 그 이후부터는 다 어디로 갔냐면 약간 맛보다가 실제로 심리 이론, 개론에 관련되는 심리 이론을 개발한 사람들은 난 그 두 사람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왜 그러냐 그러면은 맛보다 말고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냐면 이리로 갔어요. 인식과 표현과 기억으로 갔거든. 프로이드와 칼융이 굉장히 위대한 이유가 그 사람들은 이거를 만졌어요. 마음은. 즉 생각을 건드렸다. 의식과 무의식을.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인식, 표현, 기억만 갖고 계속 이론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인지요법이니 그 다음에 무슨 치료요법이다 또는 무슨 이론이다 별의별 여기 에릭슨? 기억나는 게 갑자기 에릭슨 해가지고 심리 발달 과정 무슨 해가지고 무슨 이론도 만들고. 교육심리학엔 또 누가 굉장히 유명하던데. 누가 이렇게 만들고 긍정심리학에서는 또 누가 만들고 굉장히 많은 이제 이 학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왜? 여기에다 기준을 했다. 인식, 표현, 기억에다. 문제는 심리학을 강의하려는 게 아니고 문제는 이 마음인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의식과 무의식이 진행되다 보니까 의식이 왜 만들어지고 무의식이 왜 만들어지지? 이렇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왜 만들어질까? 그래서 이제 돌급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 어떤 형태가 나냐면 심리가 제1번이 어쨌든 의식과 무의식이 있으니까 의식이 있구나. 두 번째 무의식이 있구나. 그럼 의식이 뭐고 무의식이 뭐지? 요놈들은 또 누가 만들었을까? 뭔가 만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의식을 왜 만들었을까를 이제 가다 보니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무의식을 작용하는 뭔가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 의식은 무의식에 의해서만 작용을 해요. 무의식이 작용이 돼야지만 의식이 작용돼요. 이건 이제 작용이에요. 그런데 이 무의식은 누군가가 또 작용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뭐냐면 심리유전자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이걸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작용을 해서 무의식이 작용을 하고 무의식이 작용을 하면 의식이 작용하도록 이 3단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요 작용하는 거를 본능심리라고 해요. 본능심리. 여기에서 작용하는 요거를 우리는 본능심리에서 여기에서 의식으로 작용되는 이거를 우리는 습관심리라고 해요.
본능 심리에서 습관 심리로 넘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무의식이에요. 이거를 밝혀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이거를 알고 난 다음에 다음부터 무엇을 만들기 시작하면 인식되고 표현되고 기억되는 게 싹이 다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뭐 심리치료를 하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학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자격증조차 이 상급 자격증조차 없다니까. 상급 자격증조차도 없는데 왜 이 원리를 명확하게 가지고서 실전 치료에서 왜 90% 이상이 치료가 일어날까? 말 안 들으면 치료 안 돼, 이상하게. 근데 말 잘 듣는 사람들은 하라는 대로 잘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왜 치료가 일어날까? 바로 뭐냐면 이 의식과 무의식에 관련된 이 마음을 해석해 놓고 오다 보니까 인지와 인식되는 걸 인지라 그래요. 표현과 기억되는 이 세 개의 메커니즘이 신기하게도 이 무의식에 의해서 다 작용되고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 이론을 체계화시켜 놓은 게 바로 이 심리인데 습관 심리와 본능 심리 씨알도 안 맥혀요. 사람들한테 지금은. 이거 말도 안 된다고 그래요.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나는 이거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해왔고 모든 게 다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결정적으로 이 심리 유전자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심리 유전자라는 놈이 맨 바닥에서 다시 본능을 작용을 해서 무의식을 만들고 무의식이 다시 작용을 해서 의식을 느끼도록 자각을 하도록 만들거든. 그러면 스트레스는 외부에서 인지돼 들어오는 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 과연 어디서 감지를 할까? 어디서 감지를 할까? 습관식 의식 여기는 의식 심리라 그래 이거를. 그래서 심리를 하나, 둘, 세 개로 나누고 그 근본 원천을 심리 유전자에다가 근본 원천을 준 게 바로 본능 심리 이론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바로 이 핵심이거든. 자, 그러면 가장 원천은 결국은 심리 유전자인데 이 심리 유전자가 작용을 해서 본능 심리로 작용이 되면서 습관 심리가 작용되고 그리고 의식 심리가 작용되도록. 왜? 여기다 심리를 붙인 이유가 바로 뭐냐? 심리 왜 붙인다 그랬어요? 심리를 붙이는 이유. 심리를 붙인 이유는 인식이 되고 표현되고 기억되는 것을 관장하기 때문에 심리를 붙인 거예요. 근데 왜 심리 유전자에다는 이놈은 안 붙였을까? 심리 유전자에다는 신기하게도 안 붙였냐면 본능 심리가 이걸 기초에다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심리 유전자가 무의식이 작용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모든 정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즉 인식되는 거든 표현되는 거든 기억되는 거든 생각하기 전에 의식과 무의식이 작용하기 전에 인식되고 표현되고 기억되는 모든 거는 어디서 관장을 하냐면 바로 심리유전자에서 관장을 합니다. 심리유전자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1초에 4조 이상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1초에 4조분 이상을 가동을 해요. 그러면서 무엇을 만드냐면 인식이 돼 들어왔어. 왜 4조분 이상이라 그런지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인식이 돼 들어왔습니다. 의식으로 들어오기 전에 바로 무엇을 하냐면 여기에는 보이지가 않지만 이 뒤에 이걸 3차원으로 해놓으면 누가 그러더라고 이걸 3차원으로 좀 입체적으로 좀 이렇게 모형화시켜 놓으면 좋겠다고. 돈이 없어서 못 만들어. 그 모형 모델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거를 모형 모델을 만드는데 돈이 장난하게 들어요. 그럼 젓가락 몇 개 이용해가지고 나무 막대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한번 생각해봐. 이 모형 모델. 3차원 입체 영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극명하게 들어가는데 이 밑단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바로 지금 얘기했던 의식과 무의식은 여기잖아. 그죠? 평면으로 놓으니까 이 두 가지는 놓을 수가 있는데 심리유전자를 이 밑에다가 넣지 못해요. 평면에다 어떻게 넣을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옆에다 하나 쓸게요. 사실 이 밑에 들어가 있어요. 이놈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인식이 돼 들어오면 여기 몸을 걸쳐 나가면서 몸을 걸치면서 무엇을 하냐면 이 심리유전자가 이걸 체크를 해야 돼요. 딱 받아와요. 이렇게. 원래는 의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요 심리유전자를 받아옵니다. 그래서 이놈이 나한테 좋은 정보냐 나쁜 정보냐를 여기서 결정을 해버려요. 이 유전자가. 그래서 심리유전자 책을 읽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HFDI라는 이 별칭을 썼는데 나는 컴퓨터쟁이다 보니까
좀 체계화를 시키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행복, 감정, 디펜스, 방어, 그 다음에 임펄스,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신호. 이 펄스가 없으면 신호를 못 보냅니다. 그래서 이 펄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요게 4조 번이 일어나는 거예요. 1초에.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이거는 인간이, 사람이면 누구나 다 작용을 해요. 자, 그러면 요 들어온 정보가 H, 행복이냐? 아니야. 내 행복에 맞느냐? 틀리냐를 먼저 감지를 해요. 아주 간단해. 얘는 나한테 행복하냐? 여자는 현재 행복이냐? 현재 행복 아니냐? 요 들어오는 정보가 현재 행복이냐? 현재 행복이 아니냐를 판정을 해요. 여기서. 결정을 해요. 남자는 미래 행복이냐? 아니냐를 결정해요. 그러면 현재 행복은 뭐고 미래 행복은 뭐냐? 이제 그거 나도 몰라. 중요한 건 여기서 행복의 기준이 여기서 나와요. 가지고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를 판정을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난 다음에 감정 필링은 여기서 넘어갑니다. 일로. 필링을 넘어가면은 안 행복하면은 나의 행복에 맞으면 필링은 좋은 감정. 내 행복에 안 맞으면 내 행복에 안 맞으면 다 나쁜 걸로 그냥 판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판정만 내려요. 감정이 안 생긴다니까. 여기서 판정만 내려요. 판정이 됐어. 그럼 D는 디펜스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심리를 보호를 해야 되니까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안 받아들이고 이게 자기 감정을 이제 방어를 해요. 자기 심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보호를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보호, 여기 보호체계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호를 보내도록. 어디로? 바로 이 신호를 어디로 보내냐면 무의식으로 보내는 거예요. 바로 이 디펜스, 즉 방어를 할 거냐, 즉 거절을 할 거냐, 아니면 받아들일 거냐에 관련되는 이 결정을 이 D에서 내리는데 요거를 하면서 바로 I가 작용을 하는데 여기 무의식으로 신호를 보내고 다시 심리유전자가 받아가지고 이걸 신호를 보내면서 이걸 상호 교류를 해요. 이 무의식에. 그러면 이 무의식은 뭐가 만들어져요? 여기에. 뭔지 모르지만 이 신호가 가잖아. 신호가. 그래서 작용을 합니다. 그럼 무의식이 작용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표현하기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무의식이 가동이 되면서 무엇을 하냐면 습관적으로 뭔가 에너지가 전달이 됐어. 그래서 무의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에너지가 있고 하나는 습관이 있다고. 그래서 이 에너지가 바로 습관을 작용시키니까 의식이 가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져서 지금 엄격히 따져보면은 요걸 받아들여서 일로 들어오고 다시 무의식을 가동시켜서 의식하도록. 그래서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엄격히 따져보면. 그럼 이렇게 보면 평면 가지고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엄격히 따져볼까? 평면으로 가면은 신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는 심리유전자가 작용해야 돼요. 신체 안에 있으니까. 심리유전자 작용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작용돼요? 무의식이 작용하잖아. 그 다음에 요 안엔 의식이 작용하고. 요게 자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온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기억이. 요게 이제 기억이야.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심리유전자가 작용 안 되는 데가 없어요. 무의식도 작용 안 되는 데가 있고 의식이 작용 안 되는 데가 없어요. 신기하게도. 그런데 예를 들어 이 무의식에 의해서 표현이 되는데 의식은 불과 하나밖에 안 되지만 하나가 작용이 되더라도 무의식은 전체가 작용을 해요. 왜? 펄스는 똑같으니까. 하나를 건드리면 전체가 작용되는 게 무의식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내가 생각한 거를 얘기한다. 생각한 거는 맞아. 의식이야. 근데 그 외에 나머지는 표현되는 건 다 무의식이 작용해요. 전체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다 이러니까 갑자기 이게 너무 학술적으로 너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바로 여기에서 인식이 들어오는 거를 스트레스라고 인식을 하는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들어오는지 나도 몰라. 뭐가 들어오는지는 나도 몰라. 그런데 이것이 인식이 돼서 들어오면은 들어올 때 뭘 걸치냐면 심리유전자에서 여기서 판정을 내려요. 여기서 행복에 나에게 이 들어온 신호가 나의 행복에 맞다? 안 맞다를 이건 오로지 나밖에 없어요. 나의 심리유전자는
우리 아들이 가지고 있고 나는 심리유전자가 없어. 그래서 내가 받아들이는 걸 얘가 다 판정해가지고 나한테 주는 줄 아나 보죠? 아니야. 내 안에서 만들어진다니까? 이거는 인간이면 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제 막 태어난 아이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막 꼴딱하는 그 순간까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심리유전자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서 위대한 존재, 굉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위대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존중받아야 될 권리가 있고 그리고 평등해요. 왜? 똑같은 걸 가지고 있거든요. 똑같은 걸.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내 아들이라고 그래서 내 딸이라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거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다 굉장히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재밌게도 이 네 개를 가지고서 의식과 무의식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다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네 개를 가지고. 이거를 그래서 유전인자구나. 심리의 유전인자구나. 라고 해서 심리 유전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재밌게도 이 얘기를 없어. 가지고 회사에서는 이거를 사이진이라고 그래요. 진이 뭡니까? 유전자입니다. 사이는 사이클로지의 약자입니다. 원래는 사이코진을 쓸까 고민 많이 했거든. 그러다가 사이진.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뭐의 약자냐면 진 오브 사이클로지의 약자예요. 내용 괜찮죠? 중요한 건 이 사이진이 지금 상표권이 전 세계에 다 등록이 됐습니다. 이 상표권 등록하는 데만 돈이 억수로 많이 들었어요. 한국 상표권 등록하는데 돈 얼마 안 들어. 한 2, 30만 원? 아니다. 그래도 한 50만 원 들었네. 근데 일본도 200만 원 들어요. 요거 하나 등록하는데. 그래서 41류와 44류로 등록을 했어요. 41류는 상담, 치료 이쪽 관련되는 거고 44류는 교육이에요. 교육, 학원, 기타 등등 관련되는 게 44류. 이게 10단계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 41류와 44류. 그러니까 이 사이즈에 하나 등록하려면 요놈 따로 등록해야 되고 요놈 따로 등록해야 돼요. 뭐 이런 게 다 있나 몰라. 그래서 지금 현재는 등록이 완성이 돼서 등록증까지 남아있는 데가 한국 등록증 끝났고 4개. 4개죠. 41, 44류. 한국말은 사이진. 또 한국말로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말은 4개면 4개가 되거든. 그 2개. 그래가지고 4개가 돼가지고 한국은 4개가 지금 현재 등록이 완료가 됐어요. 아직 특허 출원에 들어가서 딱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이거. 그런데 일본에 등록됐어요. 근데 일본은 그냥 사이즈인으로 갔어요. 영어로만. 이 단어 자체가 등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등록증이 나왔어요. 지난달에 미국 등록증이 나왔고 중국은 곧 나와요. 중국도 곧 나오고 유럽은 이유가 있더라고. 그래서 EU에다가 한 방에 그냥 등록하는 걸로 냈더니 돈이 이게 매달 지금 돈 얼마씩 들어가야 돼. 근데 이걸 왜 내느냐? 바로 이 사이즈, 이 진업 사이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없으면 본능 심리가 나올 수가 없고 본능 심리가 없으면 습관 심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근본 단위에 있는 이것만 일단 상표로 등록을 해버려요. 상표는 저작권하고 좀 다릅니다. 특허하고 좀 다릅니다. 상표는 언제까지 갑니까? 제 죽고 이 둘 중에 한 놈이 누가 이제 물려받느냐에 따라서 계속 갑니다. 언제? 그 다음에 또 가고 그 다음에 또 가고 그 다음에 또 가고 끊임없이 갑니다. 상표권이 그래요. 유일하게 특허권 아세요? 특허권은 20년입니다. 15년에서 20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멸됩니다. 그건 누구나 다 쓸 수 있어요. 이 상표권과 저작권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뭔가를 연구를 해내고 뭐라고 이러면은 책을 한 권 뭐를 쓰고 이런다 그러면 그 책에 관련되는 저작권은 사후 70년 이상은 갑니다. 그리고 승계도 됩니다. 자식들에게. 그걸 참고를 해두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왜 이 심리유전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냐면 인식되는 것이 내 행복에 맞느냐 틀리냐. 내 행복에 안 맞으면 무조건 다 스트레스예요. 무조건 다 스트레스. 왜? 바로 이게 판정을 내려가지고 여기 무의식에다가 그거 스트레스니까 빨리 처리를 해 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처리를 하라고 신호 보내니까 먼저 처리를 하겠죠. 안 좋은 거잖아. 안 좋으니까 어떻게 돼 표현이.
안 좋으니까 표현이 어떻게 돼요? 표현이 안 좋아지는 거야. 근데 안 좋아지게 표현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처리를 하면서 무엇을 작용하냐면 의식을 작용을 시켜요. 그래서 의식이 아프다,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이미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럼 느끼는 건 맨 마지막에 느껴요. 맨 마지막에. 왜? 여기에서 맨 마지막에 느끼거든. 1차는 어디서 느낍니까? 1차는 신체에서 느낍니다. 왜? 5개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두 번째는 어디서 느낍니까? 심리유전자에서 체크를 합니다. 세 번째는 무의식에서 먼저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네 번째 단계에서 의식. 내가 느끼는 거는 이미 내 몸 안에서 이미 처리가 다 끝난 상태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 내가 아프다. 왜 아파요? 들어온 정보가 신체를 통해서 들어와서 본능 심리, 즉 심리 유전자가 그건 이해랑 행복한 정보가 아니야 라고 판정을 딱 내리게 되니까 무의식이 처리해! 무의식한테 처리해! 딱 그러니까 어떻게 돼? 무의식이 표현하는 거야. 안 좋아진 거야. 작용하면서 무의식은 이 표현과 동시에 뭐를 작용시키냐면 의식을 작용시키거든요. 그래서 내가 느끼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는 제일 마지막에 느끼는 거예요. 이미 벌써 다 저질러 놓고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화를 낸다. 화를 내. 스트레스 받는다고 화를 낸다. 왜 화를 냅니까? 의도할 게 자각할 겨를이 없어. 이미 저질러 놓고 그리고 자각을 해요. 헐, 내가 이랬다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성 통제가 안 되는 순간이 뭐냐면 자각이 느린 것 뿐이에요. 이게 워낙 강하면 표현하면서 처리하는 속도가 워낙 오래 걸려.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의식이 자각을 늦게 해요. 그게 바로 이성을 잃는 거예요. 그게 아주 불과 찰나의 순간이에요. 지금 내가 설명했던 여기에서부터 1로 자각이 돼 들어오는 속도는 아까 1초에 4조분이라고 그랬죠. 4조분의 1초. 헐,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4조분의 1초인데 내가 딱 자각 딱 느끼는 그 순간은 이미 내 몸속에서 4조분의 1초 만에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이 속도가. 그러면 도대체 얼마만한 속도죠?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입니다. 그죠? 1초에 30만 킬로미터니까 킬로미터를 메달로 계산하면은 킬로미터를 1000을 또 곱하잖아. 요거를 메달을 계산했으니까 그럼 센치로 한번 계산해볼까? 그러면 또 100이 곱해져야지. 아, 센치도 너무 길어. 그럼 미리로 가자. 그럼 100mm잖아요. 10이요, 10. 아, 10mm. 자, 그러면 이게 얼마죠?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억밖에 안 돼요. 저까지 가려면 한참 멀어. 자, 이게 바로 뭐냐? 초광속 속도라 그래요. 그럼 빛보다 빠른 속도가 무슨 속도지? 없잖아, 그지? 근데 재밌게도 있어요. 여기에. 인간의 몸 안에서, 심리 안에서 작용되는 게 엄청난 속도로. 근데 도대체 선생님 이 사조는 왜 나왔습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내가 얘기했잖아. 10분의 1 계산하다 말았다니까? 이거 10분의 1 계산하다 말았어요. 10분의 1도 채 못했을까, 아마. 너무 기하급 수준으로 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기서 계산을 멈췄어요. 4조분 이상 나오는 깔꾸리가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멈췄어. 그뿐이야. 근데 재밌는 게 여기에서 이렇게 마음 안에서는 엄청나게 빛보다 훨씬 극초광속이라 그래요. 극초광속. 어쩌면은 이 속도로 만약에 이 내가 얘기했던 이 연구됐던 이 4조분의 1초만큼의 이런 속도가 만약에 진짜 현실에 존재한다면 명왕성까지 가는데 10년, 20년, 30년 걸릴 이유 없어요. 불과 몇 초 만에 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문제는 뭐냐면 이게 현실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떡하나? 내 몸 안에서는 내 몸 안에 심리작용은 신경도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뭐라 그래요? 마이크로코스모스가 뭐야? 소우주라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소우주와 같다. 우주의 우주.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해석할 수 없는 영역이 이 마음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말도 안 돼. 왜? 넌 그래서 아들한테 너 우주 제대로 좀 연구 좀 해라. 기왕이면 언젠가는 그게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학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놈이 만약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시잘데가 없는 얘기야. 그런데 만약에 얘는 빅뱅을 연구를 하고 또는 전체 물리학에 관련된 걸 연구를 하고 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박사야. 박사가 나서 마음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또 다른 문제야. 이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세상이 발칵 뒤집어질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소우주라고, 우주. 그럼 이 마음 안에 도대체 마음이 어디 처박혀 있는지 그것도 몰라, 실체도 모르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우주의 미지의 영역이듯이 인간의 마음도 미지의 영역이에요. 참 재밌는데 이 미지의 영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길을 만든 거예요. 길을 만들어 놓은 거야. 이 길을 만들어 놓고다 보니까 들어왔어? HFDI에 의해서 심리유전자가 딱 작용을 했어. 그래서 무의식이 작용해서 의식이 제일 마지막에 힘들다 딱 또는 불편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바로 뭐냐면 스트레스예요. 이 스트레스는 바로 내가 자각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가 어디를 걸쳐서 왔을까요? 스트레스가 재밌게도 아까 여기 있잖아. 몸을 걸쳐서 와서 그 다음에 어디를 걸칩니까? 심리유전자를 걸쳐서 무의식을 걸쳐서 의식이 된 거야. 재밌게도 이놈과 함께 무의식에서 또 뭐가 저질러졌어요? 무의식에서 바로 표현이 저질러졌잖아. 표현이 여기 없어. 표현이 저질러졌으니까 또 여기에는 또 뭐가 존재해? 심리유전자를 통해서 또 뭐가 동합니까? 신체가 존재하잖아요. 요게 신체거든. 그럼 도대체 이중으로 고통을 받아요. 스트레스가 들어와서 내가 딱 느낄 때 이상하게 몸에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몸의 반응. 몸을 통해서 들어오고 몸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즉 들어오는 거는 몸을 통해서 들어오고 표현되는 것도 몸을 통해서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신경에도 스트레스는 신체에 엄청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가 안 좋은 걸 느꼈다? 그러면 내 몸에 분명히 어딘가가 이 안 좋은 걸 느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1초 동안 안 좋은 걸 느꼈다 그러면 4조 번을 내 몸이 때렸다는 얘기예요. 뭔진 모르지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에 관련되는 부분을 정의한 거를 들여다보면은 반드시 나오는 게 몸과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의학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심리학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몸과 마음이라고 하지 않고 신체와 정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체와 정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제 이해됩니까? 왜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여기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게 동시작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스트레스라는, 즉 안 좋은 감정, 안 좋은 기분, 안 좋은 거라는 거. 기분인지 아닌지 몰라. 그런데 여기 임펄스 때문에, 즉 I라는 임펄스가 무의식으로 전달되면서, 여기에 무의식으로 전달되면서 또 전달되는 이 힘이 또 의식으로 전달되면서 의식이 느끼는 게 바로 기분이고 감정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왜 남자는 기분으로 가고 여자는 왜 감정으로 갈까? 바로 뭐냐면 남자는 기분으로 가고 감정으로 가는 이유가 이 의식과 무의식의 상호작용을 얘가 정의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디펜스에서 남자는 없애버리라고 명령만 때려버리고 끝이에요. 없어요. 근데 여자는 처리한 결과를 또다시 받아요. 이 심리유전자가. 그래서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이 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음 안에서 연속되는 감정을 만드는 거예요.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연속되는 감정을 여기서 만들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들어오는 인식되는 정보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보가 또 있죠. 정보가 어디에 또 있어요? 기억. 바로 이 기억에 또 있다는 얘기예요. 이놈을 계속 체크를 해요. 죽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기억을 계속 체크를 해요. 이거를. 그래서 요 체크를 한 걸 가지고 또다시 무의식이 가동하고 의식이 가동하도록 이렇게 계속 내부적으로.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안 들어와도 가만히 있어도 나도 모르게 생각이 막 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심리유전자가 계속 기억에서 가동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기억이라는 놈이 문제예요. 인식되는 거는 이해할 거예요. 외부로 들어오는 5개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거.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를 판정하면 돼. 그런데 이 기억된 게 문제예요. 기억. 여러분은 도대체 얼마나 기억을 하고 있을까?
기억. 이렇게 한번 볼까? 기억. 이게 기억, 뇌인지, 뇌 기억되겠지 뭐. 뇌과학자들이 기억이 뇌에 뇌인데, 그러면 이제 과학자들이 풀어놨으니까, 뭐 그렇다 치자. 그럼 뇌에 기억된다 해. 그러면 이 기억이 뇌에 기억되는데, 어느 거는 이렇게 흘러가는 사실로 기억, 팩트로 기억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잘렸어, 이렇게. 뚜문뚜문. 이거는 기억이 안 돼. 기억이 안 돼. 그러다가, 꼼꼼히 생각하면 요거에서 요로 뭔가를 연결하고 이러면 요건 또 기억이 돼. 이런 식으로 기억은 파편 조각처럼 많이 기억되어 있고, 이게 상호 연결이 되어 있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고, 느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느끼지 못하는 것들은 파편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파편으로. 그럼 이 수많은 이 파편들이 과연 얼마나 많을까? 감사, 뇌가 뉴런이 몇 개라고 그랬죠? 다들? 그래도 코딱지만큼이라도 네가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검색해봐. 자, 그런데 뇌가 과연 도대체 뉴런이 몇 개가 있을까? 뉴런은 또 뭐고? 뉴런과 뉴런을 연결하는 이건 또 뭐지? 바로 그 연결하는 게 기억의 역할을 담당을 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기억은 몰라. 요즘 뭐 뇌과학 책 열심히 읽고 있는데 뭔 말인지 막 당체 모르겠어. 뭐 찾아가지고 또 자꾸 연결하는 뭔가 있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게 상호 연결을 해가지고 기억을 내가 자각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이제 물리학적으로, 물리학이 아니지,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기억이 돼 있어. 그럼 내가 만약에 50년을 살았다. 1초 단위로 기억을 한다면 50년이면 1초 단위로 기억하면 기억이 몇 개나 될까? 초 단위로 기억을 한다면. 프레임 단위로 간다 치자. 사진 한 장 한 장 한 장별로 이렇게 기억을 한다면, 자, 50년 곱하기 50년 곱하기 365일 곱하기 몇 시간? 24시간 곱하기 60분. 그래야 이제 초 단위로 나오잖아. 근데 1초에는 몇 프레임? 어쩌면 한 30프레임 뭐, 꽤나 넉넉 잡고 30프레임. 빨리 계산해봐. 얼마 나오는지. 빨리 좀 계산해봐. 계산해봐 좀. 저 계산해봐. 넌 그거 빨리 찾고. 이거 한번 계산해보세요. 50, 365, 24, 60, 30. 갑자기 왜 뜬금없이 숫자놀이, 산수를 왜 하고 있냐고 지금. 이게 기억 때문에 그래, 기억. 어? 뭐, 저 암산이 됐어, 이게? 야,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너 빨리 뇌가. 1조개래? 오케이. 뇌에 이제 1조개가 있어, 뇌가. 자, 뇌는 1조개야. 그러면, 얘는? 7억 8천 얼마 나오나? 자, 7억. 1조개에 비해 가서 7억이라고 치자. 7억 8천 8천. 자, 봐. 우리가 내가 50년을 살았으면 한 프레임 단위로 기억을 한다면 7억 개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쵸? 7억 개의 기억이 있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는 난 몰라. 7억 개의 기억이 있는데 몇 개라고? 1조개라 그랬잖아. 1조개의 7억이면 세 배의 피지 뭐. 1000억도 아니고. 자, 그러면 도대체 1조개에 몇 개나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몇 프로나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인간이 과연 기억하는 역량은 50년 치는데, 100년 몇 초 맞을까? 그러면 14억, 15억 개. 오케이. 자, 1조에 15억 나누기 1조 하면은 몇 퍼센트일까요? 도대체 내가 뇌를 얼마만큼 활용을 하고 있을까? 기억을. 뭐 1인기 다 있노, 세상에. 그죠? 물론, 이렇게만 단순한 산술적으로 갈 수는 없어. 왜? 여기에 기억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이게 또 다른 게 존재해요. 색깔에 관련되는 거, 들었던 것도, 농가지에 관련되는 거, 기타 등등 뭐 해가지고 이걸 딱 따지고 이래 봐야 엄청난 용량이 나오더라도 일주에는 미치질 못해요. 그래서 뇌의 용량을 다 쓸 수 있다면 그건 굉장한 능력이야. 문제가 또 생겼어요. 바로 여기에 내가 이 기억이 이렇게 있어. 어디에 있냐면 여기 들어있거든, 여기에. 그런데 요 몇 쪽에 있는 거를 힘 유전자가 4조분을 4조분을 아니지, 그보다 훨씬 많을 거 아마 경단위로 넘어갈 거예요. 이걸로 때려서 이걸 한 방에 다 서치한다는 거예요. 한 방에 다 서치를 해요. 자, 서치를 해가지고 이걸 어디로 보냅니까? 우리 시간 쪽으로 처리하라고.
그래서 잠자면서도 처리하는 거예요. 항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연결이 안 되면 얘도 어디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몰라.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무의식에서 처리되다 말아버려요. 처리되다 말아버리고. 그런데 재밌게도 뭐가 또 움직입니까? 여기에는 뭐가 또 움직여요? 신체는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각은 못하지만 처리되다 말아버리고 심리전자의 이 무의식이 계속 왔다 갔다 그러다 그냥 말아버리는 거예요. 의식을 하지 못하는 사이에. 재밌는 거는 거기에서 우연히 의식이 되는 게 나오면은 이 기억되는 것 중에 만약에 치료 안 된 게 있어. 만약에 부정적인 게 있어. 이놈을 좋은 걸로 이렇게 바꿔놓던 거 아니면 감정이 없는 걸로 안 바꿔놨으면 어떻게 돼요? 그놈을 유독 계속 끄잡아내서 계속 무의식에다 갖다 잡으니까 계속 의식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은 가만히 있다가도 툭 생각나고 가만히 있다가 요거 뭐 하나 들어온 거 가지고도 툭 생각나고 엉뚱한 게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상처, 스트레스에다 연결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재밌게도 이 기억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굉장히 많아. 파편 쪼가리가 있어. 옛날에 내가 동화책 읽었던 파편 쪼가리. 여기에는 뭐 예전에 책 읽으면서 아니면 영화 보면서 얼마 전에 마시안을 봤는데 그 마시안에 관련된 그 영화 쪼가리, 먼 쪼가리 요게 탁 연결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옛날 동화책 읽었던 거하고 최근에 봤던 영화하고 그리고 나 또 책에서 봤던 뭔가 하나하고 이렇게 세 개가 딱 연동이 되면 이게 의식으로 자각이 되거든. 그게 뭐예요? 아이디어예요. 그게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내 기억 속에 얼마만큼 잡아놓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거야. 책을 아예 안 읽고 받아들인 정보가 없어. 집에서 맨날 먹고 자고 본 게 그거밖에 없어. 그럼 그 사람의 아이디어는 먹고 자는 아이디어 외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예전에 한번 내가 영주한테 한번 얘기했더니 책을 왜 막 그렇게 많이 봐야 되느냐. 바로 이 아이디어 때문에. 그래야 무궁무진한 아이디어, 창의력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파편들 쪼가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파편 쪼가리들이 의도적으로 막 노력하면 자기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게 이게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심리전자가 툭툭 계속 쳐내게 돼 있거든. 그럼 이놈도 연결하고 저놈도 연결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상한 뭔가 하나가 만들어져. 그게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아이들 때 어린 나이 때는 책을 아니 어른 돼서도 수없이 많이 보고 듣고 꼭 읽는 거 지식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간접 경험을 가장 많이 쌓을 수 있는 게 보고 듣는 거거든요. 그러면 책을 읽고 또는 영화를 본다든가 어디를 많이 다닌다든가. 근데 실제로 다니는 것보다는 해석이 가장 많이 되는 게 뭡니까? 이 의식은 뭐를 한다 그랬어요? 이해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해의 과정을 가장 많이 상상하면서 가장 많이 걸치는 게 바로 뭐냐? 책이에요. 글자. 왜? 이 언어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글자를 통해 이 글자의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고 글자가 하는 속뜻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파악이 되니까 제일 많은 정보를 담는 게 사실은 글이에요. 글. 근데 재밌게도 글을 해석하는 건 누가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으로 해석을 하거든. 기억으로 여기 해석 이해를 해야 되니까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의식이 작용되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난 스트레스가 작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하면 되냐면 이 의식이 작용을 하면 무조건 스트레스. 즉 생각하면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합니까? 힘들어하고 뭘 하고 생각하지 마. 멍 때려라. 그냥 생각하지 마. 좀. 그래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뭐 합니까? 사람들이 마구 먹어. 먹을 땐 생각 안 해요. 먹는 게 바쁘니까. 그래서 자기의 모든 의식과 무의식을 어디에? 두는 먹는 거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먹어. 그러니까 배가 부른지도 모르고 계속 먹어. 먹다 보니까 죽게 생겼거든. 가서 이제 토하는 거야. 왜 그래요? 바로 엄청난 스트레스가 지금 그 사람한테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스트레스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딘가로 생각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자꾸. 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 몰라 왜 그러는지. 이거를 우리는 섭식장애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장애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원리 때문에 만들어지는데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무지한 아이디어를 만드는 거나 먹방을 보면서 계속 먹고 있는 거나 그놈이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하나는 이 스트레스가 긍정으로 작용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하나는 스트레스가 부정적으로 작용, 즉 신체에 악영향을 미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도 중요한 거는 둘 다 똑같은 현상이 만들어지죠. 바로 뭐냐면 신체는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체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스트레스의 양면성을 배우게 되는데, 이 스트레스에 관련되는 부분을 표현을 하고 처리를 할 때 긍정적으로 처리를 하느냐 부정적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에너지가 바뀌어요. 에너지가. 그래서 어떤 거는 엄청난 나에게 활력이 되고 힘이 되고 내 아픈 거를 치료를 하는 역할을 하는데, 어떤 거는 내 신체를 아프게 하고 암에 걸리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게 하기도 해요. 자, 중요한 건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한 거냐, 아니면 무의식을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예요. 기억은 어떻게 할 거야? 누가 그러던데, 오늘 저 친구 왔었으면 참 좋을 건데, 상담을 하러 갔더니 그 기억을 뽑아내자. 그래서 전기 자극을 줘서 그 기억을 없애는 거야. 그게 어디쯤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게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 상처에 관련된 거를 떠올리면은, 아프면은 어디에? 뇌에 이제 신호가 요게 잡힐 거 아니야. 그 부분을 지져버리는 거야. 전기 자극을 줘가지고. 그러면 이제 기억이 사라지잖아. 회로를 파괴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그것이 긍정으로 작용했을 때 오는 그 에너지 원천을,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때는 자기 몸에 영향을 주지만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때는 엄청난 이익을 주게 되거든. 자기 몸과 마음에 엄청난 이익을 주는데 그걸 없애버리는 거야, 인위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게, 사람 신체 몸을 대는 거는 왜? 자가 면역력을 가지고 있거든, 인간은. 이 면역 체계를. 자, 그러면 기억에 관련되어 있는, 아무리 지형을 많이 기억하고 있더라도 일쪽에 택도 없다. 일쪽에 기억 못해. 택도 없어요. 그냥 몇 개 기억도 못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또 내가 자각하고 있는 건 과연 몇 개냐? 자, 15개 쳐. 자, 15개 중에 과연 내가 기억에서 진짜 의식으로 존재하면서 자각하면서 느낌을 갖는 걸로 내가 하는 기억은 과연 몇 개나 될까? 몇 개나 될까? 굉장히. 이 0.01%도 안 돼요. 그럼 도대체 나머지는 뭐 어디가 있어? 나머지는 파편을 기억. 실제 기억되는 건 0.01%인 거예요. 물론 0.01% 수학적으로 계산하진 않았어요. 여기 텔레비전 학자들이 오면 질문을 씁니다. 0.01% 검증된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0.01%좀 되지 않을까? 검증은 안 해봤어. 그건 니들이에요. 그냥 내가 볼 때 이렇다는 얘기지. 그만큼 적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여기에 있는 99.9%는 파편으로 기억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기억을 못 해내. 그거를 프로이드는 무의식이라고 했어요. 기억되어 있는 기억되지 않는 이 부분을 무의식이라고 했거든. 근데 재밌게도 이거 기억이잖아. 의식이에요. 다만 의식하지 못하는 의식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기억되어 있지만 파편으로 기억되어 있다 보니까 나한테는 자각이 되지 못해요. 느껴지지 못하는 이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몸 안에. 0.01%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99.99%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무의식이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가 왜 무의식하면 뭐를 합니까? 바위덩어리 나오잖아요. 난 빙산, 이게 빙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난 맨날 바위라고 그러지. 근데 어쨌든 빙산인데 요게 0.01%가 되고 99.99%는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다. 즉 자각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 이게 이제 여기서 이 원리가,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맞다니까. 누가 뭐래? 근데 이것 자체가 의식이라고요. 무의식은 이게 아니라니까. 이 전체를 무의식이라고 보면 돼. 이걸 둘러싸고 있는 걸 무의식이라고 보면 돼. 자, 그러면 99.99% 우리가 0.01%만 가지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누군가는 아파, 힘들어, 고통스러워,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받고 내가 자각하는 건 몇 퍼센트? 내가 느끼는 건 0.01%. 이거를 자기는 100%라고 확신을 내비래. 아, 위대한 능력이야. 왜? 착각도 유분수지, 그지? 이거를 100%래. 자기가 느끼고 있는 거거든. 이게 100% 정확하다니까, 싸우잖아.
맞다니까! 그리고 싸우고 난리가 난 거야. 자기 너무 답답한 거야. 그냥 미쳐 죽겠는 거야. 근데 0.01%를 100% 낮다고 확신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99% 자기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되니까 심리가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되니까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내 안에 99%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빨리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99%에는 재밌게도 희로애락에 관련된 수많은 데이터들이 파편처럼 널려져 있어요. 그럼 뭐에 맡기면 돼요? 그걸 찾아주는 거는 이놈이 찾아줘. 신기하게. 그래서 물에 빠졌을 때 가만히 두는 거랑 마찬가지로 가만히 두면 심리유전자가 계속 건드려요. 이 무의식. 그거 처리하라고 빨리.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바로 그 스트레스, 그놈을 처리하라고 계속 때려요. 여기서 처리가 되거든, 분명히. 스트레스 처리하는 거는 무의식이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무의식에 관련된 걸 처리를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면은 이상하게 그다음부터는 의식은 어떻게 됩니까? 안 아파져요. 안 아파져. 무의식이 계속 처리해주고 있거든. 근데 무의식이라는 놈이 표현을 동반한다 그랬잖아요. 표현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무의식이 계속 표현을 하게 만들거든. 근데 이 표현을 좋은 방향 쪽으로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리할 때.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 신체도 회복이 되고 있고, 좋은 방향으로 가면서 신체도 회복되면서 상처와 스트레스가 처리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 방법을 아무도 몰라. 왜? 무의식을 못 건드리거든. 알지 못하니까 못 건드리는 거야. 그러면 무의식의 원리는 어디에 나오냐? 무의식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에너지고, 이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는 습관이 있거든. 바로 이 습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습관을 바꾸려면, 이 습관은 우리가 성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성격은 습관에 여기서 들어온 에너지, 여기서 들어온 에너지가 뭡니까? 기분 또는 감정이거든요. 이 에너지가 바로 기분 또는 감정이에요. 기분 또는 감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성격 심리를 또 이제 분석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건 일파만파돼. 이제 심리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심리학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하나하나 다 해석할 수 있어. 여기에 웃음 치료는 과연 또 도대체 뭘까? 웃음 치료. 막 웃는 게 들어왔어. 얘가 이제 의도적으로 막 웃어야 돼. 의도적으로 웃기 전에 어디까지가 있어요, 지금? 이 안에서 난리가 났는데, 지금. 이 안에서 역행현상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심리 유전자에 관련된 이것 중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웃음 치료가 가장 큰 맥이나, 미술 치료에 관련된 얘기를 했지만, 미술 치료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가장 좋은 거는 좋은 정보를 들어오게 해서 힐링을 시키자는 개념이에요. 미안한데 힐링은 좋은 정보가 들어오는 건 힐링이 안 돼요. 왜냐면 얘가 필터링을 하거든요. 얘가. 그게 그 사람한테 좋은 정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거예요? 아, 그럼 여자는 현재 행복에 맞으면 되고 남자는 미래 행복에 맞으면 되네. 맞아요. 그럼 어떤 게 현재 행복이고 어떤 게 미래 행복인지 어떻게 할 거예요? 아직 그거는 검증된 바 없어요. 맛있는 게 들어온다 해가지고 나한테 좋은 정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건 몰라요. 아직 미지 영역이야. 그래서 내가 심리유전자 책에, 이 심리유전자 책에 썼던 내용이 있어요. 서문에다 썼던 내용. 심리유전자가 체크를 하고 있는 그 원리는 아직은 내가 그거는 못 찾았다. 그러나 이것이 작용되고 있다. 뭐가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들어오는 거를 나는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뭘 하냐면 표현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 왜? 무의식을 건드리죠. 심리유전자 바꿀 거야? 이거 못 바꿔요. 이거는 못 바꿔. 이건 못 바꿔요. 그러면 뭘 바꿀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거는 심리유전자 못 바꿔요. 이게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요. 그러면 뭘 바꿀 수 있어요? 무의식 에너지? 이거 어떻게 바꿔? 못 바꿔요. 심리유전자가 신호 보내는 건데 이걸 못 바꿀 수가 없어. 그런데 유일하게 건들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의식으로 가기 전에 건들 수 있는 거. 그래서 습관을 바꾸려고 드는데 이 습관이라는 놈이 무엇을 관장하냐면 표현을 관장하는 거예요. 표현. 그래서 표현을 바꾸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꾸니까 뭐가 바뀌어요? 무의식이 긍정으로 가느냐, 우리가 느끼는 긍정으로 가느냐, 부정으로 가느냐를 바꿀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의식을 바꾸는 게 아니라
습관을 바꿔서 이 에너지가 긍정으로 작용하도록. 그러나 이 밑바닥에서는 계속 신호가 올라오고 긍정으로 작용되는데 재밌게도 뭘 합니까? 처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처리. 습관이 처리를 하거든. 표현으로 스트레스를 처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처리가 돼버리니까 이상하게 치료가 일어나는 거야. 이 무의식은. 얘는 가만히 있는데 지 알아서 막 처리가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들이 왜 지금 이 심리 포럼을 통해서 무의식을 배우고 무의식을 우리가 계속 토론을 해가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스트레스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스트레스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자, 이제 우리 정확하게 알자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스트레스의 발생 원인이야, 오늘은. 스트레스의 발생 원인. 외부에서 발생합니까? 이러면 이제 좀 곤란해지는데. 나는 지금까지는 누가 나한테 준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는 스트레스와는 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어디에서 받냐? 바로 심리유전자에서 결정을 해요. 내 몸 안에서 결정을 해요. 4주번에 걸쳐서 결정을 하는데 어디에 결정적으로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바로 기억과 연결되어 있어요. 기억. 우리는 그래서 기억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기억을 나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나예요. 현재 느끼는 나는 기억, 현재 기억가 가지고 있는 의식이죠. 요걸 나라 그래. 그래서 기억을 나. 날 버릴 거야?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 나야, 나. 이게 나예요. 아주 간단한 논리인데, 간단한 논리거든요. 이게 나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 살아왔다. 내가 뭐 상처투성이다 뭐다. 당신들이 알고 있는 상처가 투성이다 뭐다. 나에 대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나는 몇 퍼센트? 내가 알고 있는 나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은 내 인생은 엉망진창. 도대체 몇 퍼센트를 가지고 엉망진창이래? 0.01%에 불과해요. 얼마나 괜찮은 걸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엉망진창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잘 살았어요. 99%를 몰라서 그럴 뿐이야. 근데 뭐가 있냐 나도 몰라. 왜? 나는 오로지 나만이 느낄 수가 있어요. 오로지 나만. 그럼 내 안에 분명히 좋은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신기하게도.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들 다 내가 잘못 살았대. 내가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가다 보니까 들어오는 것도 다 이제부터 다 안 넣어지는 거야. 내가 문제가 생겼거든. 내가. 그런데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그 나라고 느끼고 있는 바로 그 기억이 내가 잘못 살았어. 내가 힘들어라고 하는 그 기억은 불과 0.01%도 채 못 되는 기억을 갖고 나래. 그러면 나는 누구야? 헛개비야. 자기가 생각하는 나는 헛개비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나오면 나는 이렇게 해서 참 잘 살았고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에서 나의 인생은 어떻고 나의 강연 많이 합니다. 그럼 진짜 그 사람 맞을까? 그건 그 사람이 생각하는 0.01%의 자기 자신이에요. 0.01%도 안 되는 자기 자신을 가지고 자기는 그랬대. 그 확신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감히 일개 우리가 얘기하죠. 그 지구 나이가 몇 살? 45억? 45억 중에 이제 하루 사는 거 가지고 그거를 45억 년을 논하고 앉아 있어요.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 불교얘기야. 이상하게 이렇게 가니까 또 불교 얘기가 되네. 이 마음력, 신비주의가 되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 쭉 들어온 스트레스를 가지고 발생되는 원인을 가지고 쭉 들어오는데 이거를 두서 없이 설명을 해서 그렇지 논리정연하게 가게 되면 말도 안 돼. 왜 신비야? 신비가 아니라니까요. 몇억 감년을 가지고서 2년이 어떻고 그게 증명이 돼요. 근데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 성경에도 나옵니다. 아 재밌어요. 성경에 똑같아요. 병전들은 이상하게 원리가 다 인간에게 맞춰져 있어요. 사람에게. 인간에게. 재밌어. 뭐 그거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결국은 스트레스는 어디서 들어오는 거냐면 사실은 인식대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인식대 들어오는 건 아주 극히
아주 지극히 일부분에 주로 어디서 나오냐? 기억에서 나와요. 기억, 자기의 기억. 기억에서 나오는데 이거를 기억하고 있는 게 0.01%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 기억은. 재밌는 건 뭐냐면 여자는 그래도 한 0.01%도 기억해. 남자는 여자들은 이만큼 기억을 해. 근데 남자는 이 중에도 여자는 0.01%라 쳐. 그러면 남자는 0.00001% 정도 되겠지 뭐. 그 대신 뭘로 가지고 있어요? 파편으로 가지고 있어요. 파편. 근데 남자에게 뭘 만들어내면 요 파편을 연결시키는 능력을 잘 만들어놨어. 파편들끼리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을 모르는 거예요. 파편들끼리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이걸 쭉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있다 보니까 파편 연결이 잘 안 돼. 이거 기억하기 바빠가지고. 그러면 기억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건가? 그래서 여자들이 기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픈 거야. 왜? 생각이 많아지거든, 그러면. 의식이. 그러면 의식되는 게 많잖아. 의식되는 게 많으니까 아픈 거야. 즉, 감정 기억을 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남자는 감정 기억을 왜 못해? 여자들만큼 감정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걸 다 파편으로 기억을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감정을 못 느끼는 거야.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스트레스의 원천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스트레스의 원인. 외부에서 들어왔느냐? 외부에서 들어왔느냐? 외부. 사실은 외부에서 스트레스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거는 내가 몸과 마음이 살기 위해서 들어오는 정보들 뿐이에요. 실제로는. 사랑을 했다, 누구한테 욕을 먹었다, 뭐를 했다, 이거 다 내가 살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정보일 뿐이에요. 이걸 누가 처리하느냐? 무의식이 처리하는데, 처리하기 전 단계에서 이 기억이라는 놈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이걸 대표적으로 뭘 하냐면,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 설명했는지 모르겠다. 기억이 나중에 헷갈려가지고, 물이 끓어. 물이 펄펄펄 끕니다. 근데 나는 한 번도 물 끓는 걸 본 적이 없어. 수증기가 막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손을 쓱 하고 그놈을 만져보고 싶어서 호기심에. 누가 잘합니까 이거? 어린애들. 세상 물정 모르고 진짜 아무것도 본 적 없는 이제 다 태어난 애들이 손을 잡습니다.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놀래가지고 그냥 난리가 납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엄마가 그걸 안 해놓고 그 아이가 그걸 만졌는데 여기가 튀었어. 얼마나 울고 아프고 고통스러울까요? 그죠? 그럼 기억의 파편에 남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 흔적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어요. 그런데 좀 성장을 했어. 라면을 하나 끓여 먹고 싶은데 라면 끓이면 뭐가 나와요? 물 끓여야 되니까. 물 끓이면 얘는 어떨 것 같아요? 물 끓이면 스트레스 엄청난 트라우마가 만들어요. 얘는 물을 못 끓여요. 물 끓는 옆에를 못 가. 여자애는 어떻게 돼? 살림살이미지 어떻게 하는 거야? 종쳤어. 뜨거운 음식 못 먹어요. 김 나오면 문제 심각해져요. 왜? 바로 이 기억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가 그 기억이라는 놈을 왜 우리가 그걸 하나하나 일일이 다 못하도록 만들어놨냐? 바로 거기서 보고 배우고 듣고 느끼면서 나를 전환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비록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맞아 내 옛날에 뜨거웠지. 뜨거웠어. 그런다고 내가 라면 못 끓여? 아니야. 이거 끓이면 맛있는 게 나오거든. 요거 끓여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해줘야지. 요거 끓여서 내가 맛있게 먹어야지. 요 트라우마보다 훨씬 크거든. 그래서 이게 어쩌면은 나에게 물 끓이는 걸 또 좋아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과연 그러면 트라우마라는 것, 즉 스트레스라는 거는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들어오는 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서? 바로 기억과 유전자에 의해서 의식이 자각되고 무의식이 처리하면서 무의식이 처리를 하면서 의식이 자각한다 그랬잖아요. 요거의 파편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처리를 못했어. 그럼 기억은 아주 빠빠. 그러면 누가 이걸 체크를 또 해? 이 유전자라는 새끼가 또 체크를 해가지고 또 무의식도 처리하라 그래. 그러면 또 의식을 해. 근데 처리가 안 됐어? 또 아파. 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이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남자의 스트레스도 그렇고 여자의 상처도 그렇고 이 스트레스의 이 자체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바로 의식과 무의식과 기억이 상호 연동되면서 만들어져요. 그거를 누가 조율을 하느냐? 바로
심리 유전자가 주요를 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의 원인은 어디서 나오느냐? 스트레스의 원인. 바로 마음 안에서 만들어요. 마음 안에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럽니다. 웅성웅성.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그럼 지금까지 선생님이 이 오랜 시간 동안을 쭉 설명했는데 이 설명에 대해서 반박을 좀 해봐. 그러면 내가 인정해 줄게. 자, 논리대로 지금까지 쭉 설명했는데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얘기를 해. 그래야 들어오는 곳에 스트레스가 있다라고 내가 인정을 할 거 아니야. 지금까지 결론을 딱 오다 보니까 와서 보니까 결론은 뭐 인식되는 거는 하나의 관계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 인식을 내가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어떻게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스트레스가 작용되는 것 뿐이잖아요. 이제 이해됩니까? 스트레스 별거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니야. 그냥 들어오는 것 뿐이야. 여러분은 인식에 들어와서 내가 느끼는 그 순간까지 느끼기 전 단계에 뭐를 걸쳐야 되냐면 반드시 신체를 통해서, 유전자를 통해서, 무의식을 통해서 느끼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빨리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들어오는 쪽쪽 느끼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내 안에서 이 들어왔던 정보 하나를 몇 번을 처리해요? 몇 번 처리해? 최사조. 4조번을 처리해. 이 미친놈이야. 내가 1초를 느끼는 걸 4조번을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느끼는 거야. 이미 몸과 심내선 다 저질러 놓고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건 맨 마지막에 느끼는 거야. 그런데 재밌게도 내가 느끼는 건 나잖아. 내가 느끼는 건 존재하고 자각하고 느끼는 거잖아. 이 느끼는 거에 관련된 거는 이제 자기가 해석을, 생각을 해야 되겠어. 해석을 하는 이 마음이라는 놈은 결국은 맨 마지막에, 아주 맨 마지막에 느껴지는 거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는 이미 심리 처리하고 난 찌꺼기예요. 처리되고 난 찌꺼기죠. 아직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막 나가. 이게 막 안 좋은 게 막 나가는 거야. 그리고 안 좋은 게 막 아프게 느껴지고 답답하고 불쾌하고 어색하고 힘들고 하는 거. 왜? 내가 미처 처리를 못했거든 지금. 이게 이해됩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이 무의식을 처리를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즉 무의식에서 이 처리를, 스트레스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동 처리 시스템을 습관에다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 자각이 될까? 지가 알아서 처리하고 지를 해피했는데? 그러면 자각이 안 된다는 거. 처음에는 물론 되겠지. 왜냐면 한두 번 이렇게 습관이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습관이 하나 탁 만들어지게 되면 신기하게도 스트레스가 나는 내에서 누가 나한테 욕해서 이 새끼 아프니까 그래 예 뭐야 이거 넌 스트레스를 안 받아. 신기한 현상이 생겨요. 바로 무의식을 알아야만 이 여기서 얘기했던 습관이 만들어져요. 무의식을 모르면 절대 습관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기초는 먼저 아는 거야.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 그 아는 거를, 알았던 거에 맞는 습관 한두 가지만 만들어놓은. 트라우마, 특히 스트레스가 발생됐을 때 내가 처리하는 이 표현되는 방법 한두 가지만 몇 개 만들어 놓고 나한테 습관을 탁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왜? 이게 무의식이잖아. 무의식이 움직여야 돼. 재밌게도 이 무의식은 어디에도 들어올 때도 무의식이 움직이고, 아까 얘기했잖아. 들어올 때도. 어디로 갑니까? 신체를 통해서. 그 다음에 신체를 통해서 들어오고, 심유전자를 통해서 무의식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의식을 한다 그랬잖아. 요게 무의식이야. 여기에서 미처 자각되기도 전에 처리를 해버리고 나면은, 요 놈이 미처 자각되기 전에 느껴지게 만들어지는 원리거든요. 이게 아주 빛과 같은, 아니지, 빛보다 초광속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저절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저절로. 그래서 내가 신체 이 스트레스를 나한테 조금은 기분 나빠. 조금은 살짝 그리고 끝이야. 나한테 내 마음에는 내 기억 파편에는 나쁜 게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들은 잠을 잘 자. 왜? 잠잘 때 심리전자가 그 치료하라고 가동할 이유가 없거든. 그래서 치료가 안 되면 꿈꾸기도 하고 뭐도 하고 별걸 다 해. 그래서 잠을
데이터 푹 짜는 거야. 뭔가 꿈꾼 것 같은데 몰라. 내가 기억의 파편 가지고서 심리유전자 갖고 노는 것 뿐이야. 심리유전자가 갖고 노는 것 뿐이야. 내가 살아있는 거지. 근데 눈 감고 딱 일어나니까 그 다음날 아침이야. 그만큼 의식과 무의식이 안정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일 먼저 뭐가 안 됩니까? 잠을 못 자. 이게 잠이 안 와. 제일 먼저 잠이 안 와. 이거 왜 안 올까? 뭐 왜 안 와? 지금 뭔지 모르지만 표현되고 지금 찌꺼기가 남아가지고 지금 계속 작용하고 있다는 거지. 왜? 누가? 얘가. 그리고 무의식이. 계속 작용은 나도 모르게 계속 작용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과연 잠잘 때 힐링하는 방법, 평상시에 힐링하는 방법에 관련된 몇 가지 습관만 탁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은 힐링이 저절로 자동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놀랍게도 스트레스의 원인은 외부에서 하나도 들어오는 게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는 신기하게도 인간의 몸과 마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끊임없이 정보를 유입시켜요. 나한테. 그리고 스트레스는 누가 만드냐? 바로 내 안에서 만들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준 게 아니고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일이 많아가지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돼. 힐링이 되게 되면은 신기하게도 일도 잘해요. 인간관계도 좋아져. 행복해요. 뭐든 다. 이게 바로 힐링법이에요. 그런데 힐링은 이제 그 다음에 가도록. 왜냐하면 긍정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없애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차차 논하도록 하고, 오늘의 원인은, 스트레스의 원인은 내 마음이 만든 거야. 이러면 억울해하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아져. 이제 차차 내려가다 보면 알게 돼. 스트레스 3차를 들어가다 보면 오늘 얘기한 거를 기초로 해서 이제 또 3차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3차를 들어가 보면 요거하고 조금 달라요. 요게.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 3차의 작용에 대한 거를 아마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이건 아마 주로 여자의 얘기가 이제 아마 주종을 이루게 될 거예요. 지금 한 얘기는 주로 남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론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자들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중요한 건 여자들은 스트레스도 받아. 남자도 스트레스 받고. 근데 재밌게도 남자는 상처를 기억 못하지만 여자는 상처도 기억을 해. 스트레스도 받고 상처도 기억하고. 억울해. 뭘 억울해.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니까. 이제 들어가 보면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